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전쟁,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엄청난 야망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100년간의 내전을 막 끝낸 일본이 그런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을까요?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데요시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미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1590년 그 혼란했던 일본을 통일했으니까요. 사실 그의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통일은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의 권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태생부터가 발목을 잡았고요. 아직 힘이 막강한 지방의 다이묘들은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평생의 라이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뭔가 아직 거대한 업적을 세우지 않으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마침 당시에 일본에 와 있던 한 포르투갈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딱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에게 대륙 침공은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걸 넘어서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력을 모두에게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정치적 쇼였던 셈이죠. 자, 그렇게 전쟁의 서막에 오릅니다. 그런데 침공 직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조선 조정이 일본에 보냈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 한 명은 전쟁이 무조건 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에이 설마요 한 거죠.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이 설마 하는 쪽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4월 13일에 배를 띄워서 바로 다음 날 부산이 함락되고요. 불과 20일도 안 돼서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전멸하고 바로 다음 날 임겸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100년 동안 전쟁만 해온 일본군과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서 평화에 젖어있던 조선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임금은 저 멀리 북쪽으로 피난 가고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위기감과 절망에 빠졌죠. 일본의 승리는 이제 그냥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무기력했던 중앙정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묵묵히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북선도 바로 그 결과물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의 준비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포에서 첫 승전보를 울리더니 사천에서는 거북선을 처음 투입해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산도 대첩에서 그 유명한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몇 번 이긴 게 아니라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적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내린 이 명령 하나면 충분하죠. 앞으로 바다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라. 일본의 침공 계획은 바다에서부터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야기가 이대로 쭉 가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죠. 이순신의 눈부신 성공은 오히려 조정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를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그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왕인 선조는 이순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 불안해했고 경쟁자였던 원규는 그를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결국 조선 최고의 영웅은 모든 공을 빼앗기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사라진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순신을 대신한 원균의 지휘 아래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수백 척에 달하던 함대 중에 살아남은 배는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수군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서야 다급해진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남은 12척의 배를 그에게 맡기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12척에 나중에 합류한 1척을 더해서 총 13척, 그 13척의 배를 이끌고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 배는 13척, 일본 배는 133척, 10배가 넘는 차이죠. 이건 정말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명량이라는 아주 좁고 물살이 거센 해협으로 적을 유인해서 그 지형과 물살을 이용해 133척의 대함대를 격파해버리죠. 이 명량해전의 승리로 그는 또 한 번 괴멸 직전의 조선을 구원해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요, 전장이 아닌 일본 본토에서 시작됐고 아주 씁쓸하면서도 장엄한 마지막 전투로 마무리됩니다. 1598년 이 모든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사라지니 전쟁을 계속할 명분도 사라진 거죠. 일본군에게 전면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그냥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한 놈이라도 더 무찌르려 했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일본군을 맹렬히 추격하던 그는 적의 총탄에 맞고 맙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 유언을 남기죠. 이 7년간의 전쟁은 참전했던 세 나라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조선은 국토가 폐허가 됐지만 결국 나라를 지켜냈고요. 일본은 정권이 바뀌고 250년간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는 이 전쟁 때문에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명량의 그 거센 물살 위에 떠있던 12척의 배가 없었다면, 그래서 조선이 패배했다면 과연 지금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